네. 다음 보실까요? 다음 그래프 보실까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이라는 네. 거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 네. 보통 회사에서 시스템을 갖췄다 이러면 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네. 이번 설문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나? 네. 그리고 어떻게 전산화됐고 자동화되어 있나? 이런 네. 것들을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더 있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 ERP라는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쓰는 것만으로도 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회사들이 회사들이. 커피 회사들이. 그래서 회사의 규모를 떠나서 네. 전사적 자원관리 ERP라는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네. 어쨌든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전제로 보고 네. 그 생산성을 비교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래도 ERP를 쓰고 있는 회사들이 미사용하는 회사들보다 네. 매출이 시간 대비 증가하죠. 디지털 활용도를 네. 1, 2, 3으로 등급을 매겼어요. 아, 디지털 활용도를 활용도. 네. 회사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에는 되게 네. 다양하고 복합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느냐, 네. 그리고 회사의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 네. 그리고 그 소통 방식이 무엇이냐. 네. 어떤 데는 카톡만 쓰는 데도 있고, 네. 어떤 데는 이제 다른 플랫폼을 쓰는 데도 있고, 아. 그리고 여기 회사들이 이제 카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히스토리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료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문서로 관리하는지, 디지털화 시키는지 이런 네. 것들을 다 설문한 결과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아. 그래서 밑에가 1등급, 2등급, 3등급인 거예요. 아,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지, 이 플랫폼을 그렇게 활용하는지 볼 수 있죠. 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지, 아, 그래서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네요. 그렇죠, 회사가 그렇죠. 얼마나 그걸 네. 중요하다고 적용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3단계 가는 경우에 좀 낮아진 경우도 있긴 한데 매출이 낮아졌네요. 네, 매출이 낮아진 더 경우도 신경을 한데 쓰니까 그럴 수도 있고 매출이 낮아졌네요. 네. 그리고 아니면 아직 매출이 높지 않은 데에 디지털화를 되게 많이 해놨다. 너무 그 비용에 너무 비용 문제는 아니고 아, 제가 비용이 생각할 땐 없으니까. 선반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희 같은 회사가 매출은 크지 않은데 네. 모든 걸 디지털화 해놓는 상태. 아, 그러면 이제 등급은 3등급인데 매출은 아직 미흡하죠. 시스템을 일단은 갖춰는 놨는데 갖춰놨는데. 아직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이거 주황색 그래프는 뭐예요? 이게 약간 미사용. 미사용하는 회사들. 네, 아예 ERP 와, 차이가 사용하지 엄청 않는. 많이 나네요. 그러면 중간 등급에? 그렇죠. 적당히 그 디지털 쓰면서 네. 활용하면서 네. ERP를 사용 안 하는 데들은 네. 사실 매출 관리 포기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관리가 안 되죠. 근데 깜짝 놀란 건 아직도 엑셀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카페에서 직원 수가 어느 정도 일정 수가 넘어갔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카페가 아니잖아요. 회사들이니까. 회사들이니까 유통회사도 있고 제조회사도 있고 다양한 데가 있는데 네. 제조 관리라든가 네. 이제 고객 관리라든가 이런 네. 서비스가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아무래도 매출 한계성이 있겠죠. 그리고 인력이 좀 거기에 과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한 인력이 네. 하루 종일 주문 배송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요즘은. 네. 그런데 아직도 전화 받거나 이제 고객이 문자나 뭘로 오면 그걸 정리하는 걸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온라인화 한다거나 쇼핑몰로, 그래서 이제 쇼핑몰로 많이 전환을 시키셨죠. 주문을 그 고객 전용 주문 센터로 이제 만들어 놓고 한다던가. 네. 한국에 있는 그런 네이버의 스토어팜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그쵸? 낮은 쇼핑몰이잖아요. 네. 그런 거 덕분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디지털화하는 회사들도 많죠.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ERP 등 이런 좀 시스템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회사들의 매출이 효율이 높았다. 시간 대비 투여되는 시간 대비 매출이 높았다. 네네. 라고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요거는 적용을 하는 회사들은 검은색 그래프, 적용을 하지 않는 회사들은 약간 베이지색 그래프, 네네. 짙은 베이지색 그래프.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산업 라이프 사이클? 그 보통 모든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도 있고 네. 산업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네.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탄생하면 도입기, 성장기, 성수기, 쇠퇴기 이렇게 끝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재성장기와 영향 없음 잘 모르겠다 이런 걸 좀 추가하긴 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커피 시장은 네. 성장기냐 성숙기냐 쇠퇴기냐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 대표님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네. 근데 성숙기 쇠퇴기가 당연히 많을 거라고는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향 없다도 계시고 꽤 네. 그 재성장기도 있고 잘 네. 모르겠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의 생각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커피 산업 여기 이 시장은 성숙기와 쇠퇴기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쇠퇴기로 찍으신 분들이 꽤 많다는 게 네. 이제 위기의식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약간 또 업종별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엄연히. 네네. 네, 자, 여기 커피라는 산업 안에 있지만 근데 그 이 산업... 지문의 근데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커피 산업 전체를 봐서 네. 해줘야 되니까 네. 내가 뭐 예를 들면 로스팅 사업을 하고 있다.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커피 산업 사이클을 뭐 자기 특화돼서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네, 이제 전반적으로. 감안하시고 찍은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 쇠퇴기라고 생각한다면 네. 끝이라는 건데 이 산업은 이제 내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제 전쟁이죠. 네. 이제 잘라서 그 딱 사이즈보다 더 적게 갖고 가면 같이 이제 크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뺏고 뺏기는 거죠. 네, 지금. 뺏고 뺏기는, 한정된 네, 그쵸. 시장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 그렇게 시장. 생각하신다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럼 보통 그럴 때는 네. 준비를 해야죠. 혁신을 해야죠. 그렇죠. 시장 전체를 네, 네. 키우기 위해서. 시장 전체가 커질까요? 그것도 이제 명확하게 봐야죠. 저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네. 분명 성숙기나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고 나면 네. 어떤 재도약할 수 있는 산업의 키를 찾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마차를 끄는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허접했거든요. 네. 느리고 네. 자동차가. 이제 전기 자동차죠. 네. 뭐 연료도 많이 먹고 네. 산업 인프라가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 네. 그런 상황일 때 이제 막 경쟁하고 있을 때 마차 산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막 성숙기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이제 쇠퇴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계속 그러면 마차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정 부분 너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다르죠. 일정 부분 마차 산업을 가져가면서 새로운 산업을 준비해야겠죠. 뭐 그렇죠. 네. 그 새로운 사업이라는 건 결국 자동차 사업이라 자동차 해야겠죠. 산업이죠. 네. 네. 뭐 타이어를 만들든지 그렇죠. 바퀴를 자동차용 부품을 만들든지 네. 뭐 마차와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에 뭔가가 있을 테니까 네. 아니면 도로를 깔면 되죠. 그쵸. 그때 당시는 도로가 없었으니까 도로 까느라 차가 다녔었거든요. 네. 뭐 마차는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네. 뭐 그리고 마차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되게 많았어요. 네. 뭐 말을 기르는 분도 있었을 거고 네. 뭐 말에 여물을 만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연계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때 세태기가 접어들었을 때 분명 그 사업을 하시던 분도 어떤 혁신을 필요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약의 방향은 결국 그 사회 혁신에서 소비 패턴의 변화에서도 오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마차를 막 타다가도 이제는 마차를 안 타. 네. 이제 차를 타기 시작했어. 네. 갈아타야죠 빨리. 이동한다는 자체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그거에 끄는 동력원이 바뀐 거죠. 말에서 증기로, 증기에서 뭐 전기도 잠깐 있었고 휘발유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약간 이거를 이제 커피 산업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네. 카페 산업의 본질이 내가 커피를 전달하는 거다라는 그 사업이 아니고 공간을 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커피라는 소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카페 매출만큼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오히려 그게 커피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시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머신을 구입해가지고 오히려 그 원두 자체의 소비는 동등하거나 살짝 하향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높아졌을 수도 있다. 네네. 그러면 내 산업의 본질이 커피를 파는 거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변화된 그런 어떤 산업의 방향과 맞게 바꾸면 변화해야죠. 되고 네. 내가 만약에 나는
나는 카페를 한 것 자체가 커피를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공간을 팔려고 한 거야. 그래서 뭐 부동산 멋있는 데다가 사서 뭐 커피 퀄리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정말 전망 좋고 주차장 넓고 공간 인테리어 잘 해서 한 데는 네네. 그 산업의 본질이 공간 판매 자체가 막혀버렸으니까 사람들이 공간을 소비하는 곳을 또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래야겠네요. 일단은 그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 창업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공간을 팔아야지, 나는 품질 좋은 커피를 팔아야지, 그게 몇 대 몇의 어떤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크게 고민하시지는 않고 그냥 모든 걸 가지고 싶어 하세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여력껏 모든 걸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투자도 많이 하시고 네. 거기에 대한 몰입이 되다 보니까 네. 내 거에 약간 매몰된다. 네. 그래서 나는 커피도 잘해야 되는데 공간도 팔아야 되는데 뭐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변화의 두려움을 느끼시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마차 얘기도 했지만 내가 마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게 대박 날 것 같아서 말을 100피를 샀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놓은 상황에서 네. 갑자기 야 이제 증기기관 자동차 나온다는데 이제 말 사업 하향이야. 네. 그래서 제가 말을 다 팔아버리고 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도 네. 그 투자를 한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말씀한 중 점진적으로 말을 줄이면서 뭐 택시 사업을 하든 네. 이제 증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던 것처럼 네. 뭔가 정립적으로 이 사이클에 맞는 제도약 기회를 찾아야 되고 혁신을 넣어야겠죠. 네. 고민해야겠죠. 네.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 지금 온라인으로 다 많이 팔고 네. 그런 게 수익이 난다니까 네. 다 해야지. 그럼 또 다 하면 또 글로 다 몰려갈 테고 너도 나도 온라인 사업을 하실 거고 네. 그럼 결국 저는 통계적으로 보니까 결국 네임드 탑 10 티어만 다 가져가요 사실. 네. 그 산업도 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열심히 파시는 분들도 네. 결국은 신규 브랜드나 이제 뭐 온라인으로 런칭하거나 이러면 네. 굉장히 어렵게 돌파를 하셔야 돼요. 그럼 기존에 내가 커피를 되게 잘하는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나 스페셜티로 하겠다. 근데 온라인 안 했었어. 네. 근데 이미 온라인을 꽉 잡고 있는 스페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과연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업체는 알아 그거를. 네. 그래서 가격으로 밀어붙여. 네. 그래서 또 그 틈새 시장을 먹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조금 바라본다면 네. 보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죠. 다 갖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변하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보고 네. 저는 잘 버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네. 제가 카페를 하다가 네. 학원도 하고 로스팅 사업도 했었고 네. 그런 걸 하고 그런 걸 다 정리하고 네. 편집샵도 한번 운영하고 네. 또 버리고 커피 머신 만들고 커피 머신 만들면서 또 버리고 이런 디지털 사업으로 전환하고 네. 이런 걸 전환하는 걸 잘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 동안 막 진짜 싸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동안 고민을 하고 네.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차 산업 얘기하면 네. 그렇다고 마차가 완전히 없어졌냐? 그것도 네.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관광에서 마차 사용하죠. 네. 그 대회도 있죠. 네. 그리고 꼭 마차만 있습니까? 말 관련된 산업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 내가 말을 100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하면 그래 관광으로 뭐 할 수도 이게 더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이랑은 네. 분명 그걸로도 경쟁력을 가져가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제주도의 조랑말 뭐 이런 농장처럼 네. 체험존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도 냉정하게 내가 그걸 또 잘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커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저는 예를 든 거죠. 예를 이제 굉장히 급변해서 생기는 어떤 산업의 몰락을 얘기했던 거고. 네. 근데 저는 커피 시장은 절대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고. 네. 저는 사람의 기본은 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오감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코로나로 그 카페의 소중함을 더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들이 왜 소중하다고 느꼈나를 역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 카페 가고 싶었지? 네. 왜 카페라는 공간이 소중하다고
느꼈을까라는 걸로 역추적해 보면 네. 분명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교집합이 있다면 네. 그 부분을 강화하고 네. 더 다듬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역시 역시 내가 이 공간을 내가 원했어. 이 커피 맛을 원했어. 네. 그렇게 집에서 믹스 커피 타 먹고 캡슐 커피 먹는 것보다 이게 짱이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인데 네. 이거를 그 수치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협회에 제안을 했던 게 이런 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분명 산업 전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다. 네. 근데 이게 1회지만 2회, 3회 매년 뭐 상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 이거를 활용하는 사업가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예측을 좀 하시다 보면 네. 그리고 서로 논의해 보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팩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나는 이렇게 해석해. 근데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계속 충돌하고 하면서 정교화되는 거거든요.